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에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정도 공백 상태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LG화학은 SM 공장을 멈춘 지난해 9,1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2조 5,200여억 원과 비교하면 실적이 약 64% 감소해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여천 NCC도 지난해 1,50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경영은 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고 누적액은 7,4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들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자 산업부는 지난해 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대책안에는 기업의 사업 매각과 인수 합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기업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향후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 재편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합동 컨설팅을 이제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기업들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전기료와 세금 인하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언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우리한테 당장 주라. 세금이라든가 어떤 전기세 인하라든가. 기업들은 이 밖에도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호남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각기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세 결집 행보에 나섭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도 비공식 광주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물밑 민심 잡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전남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수십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권에선 고흥군이 30만 원 지급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수와 순천 등에서도 지원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린 전남의 자치단체는 모두 9곳입니다. 주민 한 명당 적게는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방식입니다. 동부권은 고흥군이 30만 원을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적입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곳에선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고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소비하도록 해야 민생경제 파탄을 다시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동부권 시단위는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나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을 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하면 30만 원은 감당해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두고선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게와 골목 상권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이란 찬성 목소리도. 어차피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또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고. 돈이 단기간 풀리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반응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걸 받고 난 이후에 물가가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 확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받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국가의 빚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동북권 3개시는 인구 규모,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지역화폐 추가 할인 등으로 우선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순천시는 여러 사안을 살펴 내부 검토 중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광주는 1년 전에 비해 8.8% 감소했고 전남은 17.2% 줄었습니다. 내수 소비의 지표가 되는 판매액 지수는 작년 4월 이후 9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남의 경우는 12월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순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50가구로 오는 10일부터 청년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비 3,500억 원 규모의 순천 연양들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토지 감정 평가가 끝나고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원활한 분양과 투자자 확보 등이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자리 잡은 연양뜰입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등이 수립됐고 5년이 지난 작년 말에는 전라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은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48만 8천여 제곱미터. 3,500여 원을 투입해 숙박과 문화,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 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이달 중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 올해 말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원활한 투자 유치와 토지 분양입니다.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순천시는 국가정원 등의 주변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선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양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또 어떤 대형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 의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이제 법적 태도 내에서 검토를 해서 또 맞춤형 어떤 행정 지원을 한다든가. 순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데다 10년 전 민간 개발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호텔, 리조트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8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국가정원 및 순천만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친환경적 개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순천시가 고민해야 될 과제이죠. 일부 사업자들이 숙박시설 건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조만간 연양뜰 개발구역과 개발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 업황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2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조 6,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2,313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전기차 수요 회복기 성장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설 명절 기획전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까지 펼친 기획전에서 205개 업체 860여 개 제품이 판매돼
지난해 설 때보다 매출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남도장터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2025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에서 10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선 참사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0월까지 폐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임시로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여행업계의 깊은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 책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6명이었던 직원은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9개 나라 18개 국제선 운영이 중단되면서 여행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떠난 겁니다.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때보다 경영 상황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이 전남과 광주 이 자체는 거의 다 매출이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 4월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이 10월까지도 정상화가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글로컬라이저 둔덕 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근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시설 보완도 좀 해야 되고 하면은 아마 10월까지는 문을 못 열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50억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행업계가 추정하는 300억 원의 매출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행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광주공항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취항하던 일본과 대만 등 전기편 3개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광주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광주공항이라도 한시적으로 대체공항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선의 노선을 정비하고 국제선 통신 라인 설치 등 행정 절차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국제선을 취항하더라도 운영 기간은 넉 달 정도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까지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여행업계가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입춘인 오늘은 전남 동부권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내일도 찬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한낮에도 0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도 최고 10cm의 눈 또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순천시 남재동에서 4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전북 정읍에서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에서 대기 중이던 정읍경찰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순천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로 3억 6,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추진을 위해 에너지와 자동차 부분을 합쳐 총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